안녕하세요. 별이구름이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 툴로 폰트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나만의 타이틀을 꾸미고자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 툴만으로 여러분들만의 폰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저작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이 폰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 단축키와 기능, 렉탱글 툴, 리플렉트 툴, 그리고 패스파인더 패널을 이용해서 산세리프 계열의 알파벳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실 때 수행하는 수행 팁이 있는데요. 작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프트의 역할, 그리고 도형을 그리는 방법 5가지, 그리고 가이드선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유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렉탱글 툴, 그리고 리플렉트 툴과 패스파인더 패널을 이용해서 직선형 알파벳을 만들면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친해지기입니다. 자,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선행 준비하실 파일이 있는데요. 영상 설명에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예제를 다운받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지율출판사의 블로그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일러스트 강좌 예제를 받기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강좌 전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강좌별로 하나씩 예제를 받으실 수 있게 따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이거 압축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압축을 풀고 같이 강좌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2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강의에서 진행할 렉탱글 툴로 직선 알파벳 디자인하기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일립스 툴로 곡선 알파벳 디자인하기 파일입니다. 우선 이 렉탱글 툴로 직선 알파벳 디자인하기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따라서 그리실 수 있는 예제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아트보드에다가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용할 기초 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셀렉션 툴, 단축키는 V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단축키는 A, 그리고 렉탱글 툴, 단축키는 M인데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포토샵이랑 겹치지 않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건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 자, 리플렉트 툴은 저는 초기 상태라서 이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면 리플렉트 툴이 나와요. 그래서 리플렉트 툴로 바꿔줄게요. 자, 단축키는 O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필요해요. 자, 컨트롤 R,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단에 X축과 왼쪽에 Y축에 이렇게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세미콜론, 가이드를 감추고 보여줄 때 사용하는데 자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게 가이드선이에요. 이 가이드선이 있을 때 컨트롤 세미콜론 한번 눌러주면 감추기,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보여지기예요. 자, 그리고 그룹하는 단축키가 있었죠? 컨트롤 G. 그리고 다시 언그룹하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G. 그리고 우리 패스파인더 패널 사용한다고 했어요. 패스파인더 툴의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F9. 이렇게 패스파인더 패널이 나오죠. 한 번 더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F9 누르면 없어져요. 단축키를 못 외우시겠으면은 여기 윈도우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단축키 시프트 컨트롤 F9라고 돼 있죠. 이거 눌러서 키셔도 돼요. 이렇게 9가지의 스킬들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실습하기에 앞서서 수행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빈 공간을 Alt 위로 스크롤 하셔서 줌인 하셔서 편하게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정밀하게 따라 그려볼 겁니다. 우선 도형을 먼저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렉탱글 툴 선택하셔서 좌측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저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어피어런스에 필은 논, 스트로크도 논 돼 있어서 선색도 없고 면색도 없는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필에
색깔을 채워볼게요. 아무거나 프리셋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색상을 채워주시고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비율과 크기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왼쪽 상단에서 드래그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쭉 끌어다 놓을 때 Shift를 같이 누르시면은 제 마우스가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무조건 정 비율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이 하얀색 아트보드 위에 아무데나 콕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으로도 그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mm에 25mm로 그리겠다. 위드 하이트 설정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드 하이트가 25에 25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사이즈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패널에 보시면 위드 25mm, 하이트 25mm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그려놨던 거를 선택을 하시면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Alt를 먼저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의 가운데서부터 그려져요. 도형의 중심점에서부터 사방으로 똑같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도형의 중심부터 원하는 크기와 비율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Alt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 하실 때 Shift를 누르면 원하는 크기의 정비율로 도형의 중심점에서부터 원하는 크기로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도형을 그릴 때에 Shift를 많이 눌렀죠. 도형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면 정비율로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정하실 때도 처음에 그려놓은 비율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줄이거나 늘리실 때 드래그 하면서 Shift를 눌러주세요 했죠. 그리고 이동하실 때에도 이럴 때 드래그 이동 중에 Shift를 누르면 마우스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무조건 진행하던 방향의 수직 또는 수평 또는 45도의 방향선으로 45도 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에도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도형만 빼고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드래그해서는 절대 저 빨간색만 빼고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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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면 이게 다중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노란색 도형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로 Shift를 누르고 빨간색 도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빠집니다. 선택이 됐다 안 됐다는 제가 요거를 색깔을 다시 녹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좀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중심점이 표현이 돼요. 자, 근데 Shift를 누르고 제가 연두색 뺄 거예요.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하시면 연두색의 도형의 가운데 중심점이 X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되지 않은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중심점의 모양을 보시고 여긴 사각형인데 여기는 X자죠. 이 모양을 보시고 선택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된 개체들 중에 내가 선택을 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럼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클릭. 그래서 다중 선택을 하시면 선택된 거 한꺼번에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다중 선택된 것들 중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다음은 가이드선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이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포토샵이랑 같은데요. 숫자가 써 있는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 가이드선이 이렇게 나와요. 자, 왼쪽에서도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선 같은 경우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옮기실 수도 있는데 가이드선에서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저는 지금 락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풀어져 있어요. 이럴 때만 가이드선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가이드선이 락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락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는 없고요. 언락 가이드가 있는데 지금은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선이라고 하면 내가 도형이나 어떤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선을 내놓는 건데 얘네가 언락 가이드가 돼 있어서 만약에 드래그 하다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가이드선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작업을 하실 때는 락 가이드로 락을 걸어 주셨다가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에만 언락 가이드를 한번 누르셔서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실 때는 내가 이 위에 있는 선을 삭제하고 싶다. 선택을 하세요. 클릭하셔도 좋고 이만큼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신 상태로 딜리트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생성할 때는 숫자가 써있는 부분에서 드래그, 숫자가 써있는 부분에서 드래그. 이 모든 선들을 한 번에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배경 쪽에 아무런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오브젝트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가이드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뷰에 들어가시면 가이드스에 클리어 가이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전부 다 지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이드선이 있을 때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사라지는데 클리어한 거랑 달라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보이기, 또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감추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뷰에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를 하신 경우에는 아무리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도 가이드선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클리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시고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가이드를 가렸다가 보여줬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선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 L 모양을 그릴 때 필요한데요. L 모양을 따라 그리기 전에 사각형을 그냥 그리셔도 좋지만 이 L 모양이랑 딱 맞춰서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자에서 가이드선을 드래그 하셔서 왼쪽 모서리에다 이렇게 맞추면 여기 조그맣게 X자 이렇게 뜨거든요. X자가 떴을 때 탁 놔주세요. 분명히 가이드를 끌어다 놨는데 방금 전에 저는 안 보였었죠. 하이드 가이드가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컨트롤 세미콜론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나타나요.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다시 누르면 보여지죠. 자, 왼쪽 자에서도 드래그해서 왼쪽 상단, L의 왼쪽 상단 꼭지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톡 갖다 댈 건데 뭔가 탁 하고 맞는 느낌이 없네요. 달라붙지 않아서 작업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딜리트 누르고 자, 뷰에 가시면 뷰 메뉴에 가시면 여기 스냅 투 그리드, 스냅 투 픽셀, 스냅 투 포인트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스냅 투 포인트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한번 제가 클릭하니까 체크가 됐죠? 스냅 투 그리드는 혹시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 이거 체크 빼주세요. 자, 스냅 투 픽셀도 빼주세요. 스냅 투 포인트에만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드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면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나오는 게 그리드예요. 이 하늘색 선은 가이드선이고 회색 선이 그리드선인데 이 그리드선에 맞추게 되면 요 얘네의 모서리에 맞춰서 떡떡떡떡 끊어지면서 작업이 맞게 돼요. 그래서 요 스냅 투 그리드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눈을 꺼주시고 스냅 투 픽셀 같은 경우에는 픽셀 단위로 스냅이 맞아지는 건데 그것도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냅 투 포인트예요. 자,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다시 얘 모서리에다가 맞춰서 세로 가이드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근처만 가도 얘가 철석하고 붙어요. X자가 계속 보이죠? 마우스 끝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이드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가이드선이 계속 선택이 돼 있는 색깔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잠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락 가이드 한번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상단에도
다른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화면창 컨트롤을 많이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작업창 축소 확대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화면 영역 이동하는 거,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이드선을 각각 모서리에 맞춰서 십자선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이 십자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건데요. 자, 도형을 그리기 전에 보시면 저는 색깔이 없어요, 지금. 이 색상이 비어있으면 도형을 그리고 나서 선택이 풀려서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면 이렇게 도형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도형이 안 보이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일러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선색도 면색도 없으면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을 그리실 때 원하시는 색상을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열려서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형 툴로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도형이 이제 면색은 있고 선색은 없는 상태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형 툴을 선택하고 면색이 있을 때에 선색은 빼주세요. 선의 두께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 가이드 선대로 그려지는지 보기가 어려우실 거거든요. 선색은 없음 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해 놓고 논 표시 눌러주시면 돼요. 잠깐 이 아래쪽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필이라고 면색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얘는 스트로크라고 해요. 선색을 설정하실 수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단색 채우기, 그라디언트로 색 채우기, 색 채우기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를 이렇게 툭 누르시면은 요 겹치는 부분이 스트로크가 앞으로 올라와요. 저는 주로 면색을 설정할 거니까 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클릭하시면 면이 앞으로 나오죠. 스트로크 스와치를 클릭하시면 스트로크가 앞으로 올라요. 이러면은 이 컬러 패널이 계속 뜨는데 여기서 색깔을 짚더라도 계속 선의 색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그만한 아이콘이 있어요. 기본 색상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정색.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스왑, 필 앤 스트로크. 선색과 면색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L로 돌아가셔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면색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선색은 없음. 그리고 왼쪽 상단에 마우스를 착 갖다 대면 X자 요 모양이 그리드에 스냅이 돼서 딱 붙어요. 십자 모양 가운데에 X자가 있어요. 모서리 쪽에 이렇게 붙었을 때 드래그, 그리고 저 X자 모양을 잘 보세요. 조그만 X자 모양. 자, 여기 모서리 톡 닿았을 때 마우스를 떼고, 그러면 줌인을 해보셨을 때 전혀 튀어나오는 게 없죠.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릴 때는 조금 왼쪽으로 더 크게 그렸어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자, 이거 약간 겹치도록 그려준 건데요. 오파시티를 살짝 조정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랑 오른쪽에 그린 사각형이랑 살짝 겹치게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완벽한 L자 모양을 만들 때 이 도형 두 개를 합칠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0.001cm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두 개의 도형을 같은 색상으로 설정을 하면 마치 하나의 L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도형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걸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패스파인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F9를 누르시면 패스파인더의 쉐이프 모드 중에 유나이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유나이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산세리프 계열의 L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 만들어진 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Shift 눌러서 수평 이동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색깔도 나는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색을 바꾸고 싶은 도형을 셀렉션 툴로 선택하셔서 아이드롭 버튼 단축키 I를 누르셔서 내가 추출하고 싶은 색이 있는 개체를 클릭 선택을 하시면 처음에 제가 셀렉션 툴로 선택했던 L자가 왼쪽에 있는 L과 똑같은 색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L부터 E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로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들 실습해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은 리플렉트 툴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X부터 Z까지 한번 사각형을 변형을 해서 리플렉트 툴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려놨던 가이드선은 제가 지울 거예요. 뷰에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자, 이제 이 X자를 그릴 건데, 자, X자는 이 왼쪽에 있는 요 평행사변형을 잘 만들어서 반전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에서 또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X자가 뜨죠. 가이드선을 당겨주시고 처음에 하실 땐 천천히 하세요. 여기에 교차로 가이드선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또 교차로 가이드선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사각형 툴로 색상은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컬러 피커 열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이드선을 감추고 바운딩 박스도 감췄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형식으로 그래픽을 표현을 해요. 자, 벡터 형식이 뭐냐면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그래픽을 표현해주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얘기하면요. 이 사각형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드로잉하는 개념이 각 꼭지점에 앵커점,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이 앵커 포인트를 잘 보이게 하려고 조금 크게 세팅을 한 게 있었죠. 이 앵커 포인트의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각각 모서리에 앵커 포인트가 있고 이 앵커 포인트를 연결하는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앵커 포인트. 요 사이를 연결하는 게 패스입니다. 패스. 그래서 4개의 앵커 포인트와 4개의 패스로 이루어진 게 사각형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이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요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툴이 바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하얀색 마우스 포인터죠. 사각형의 아래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셔도 돼요. 선택이 되지 않는 앵커점은 이렇게 흰색이고요. 선택이 된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색상이 차 있어요. 이 색상이 찼느냐, 하얀색으로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앵커 포인트가 선택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 2개만 선택이 된 거를 확인을 하셨다면 선택된 앵커 포인트 둘 중에 아무거나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 먼저 하고 Shift를 눌러야지 수평으로 이동을 하죠. 제가 컨트롤 세미콜론 이걸 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드래그 할 때 Shift 가이드선 교차점에 맞으면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전 뒤집기만 하면 되는데 반전, 뒤집기 하는 툴은 리플렉트 툴이었죠. 저처럼 이렇게 리플렉트 툴 아이콘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굳이 꾹 누르시지 않아도 리플렉트 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로테이트 툴로 선택이 돼 있다 하시면
꾹 누르셔서 리플렉트 툴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반전시킬 오브젝트를 먼저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제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두 가지 점을 선택을 하고 나서 바로 리플렉트 툴을 눌렀기 때문에 이 선택된 두 개의 점에 대해서만 반전시킬 수 있는 중심점이 생겨요. 이런 실수 없도록 셀렉션 툴로 여백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분홍색 평행사 변형을 눌러주시면 그때서야 가이드선 잠깐 가릴게요. 자, 그때서야 요 4개의 점이 다 색깔이 차면서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됐다. 이 하나의 도형이 선택이 됐다 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리플렉트 툴을 눌러주시면 아까는 여기 있던 중심점이 정말 이제 도형의 가운데로 왔죠. 이 중심점의 위치만 잘 파악하셔도 내가 도형을 전체를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앵커 포인트만 선택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리플렉트 툴로 뒤집기를 할 건데 자, 뒤집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점을 이동하지 않고 뒤집는 방법, 중심점을 이동시켜서 뒤집게 하는 방법. 먼저 중심점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뒤집어 볼게요. 바로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하로 반전을 뒤집기를 할 거냐 좌우로 뒤집기를 할 거냐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하 반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축을 기준으로 이 분홍색을 뒤집겠다 하는 건데요. 프리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체크. 그러면 제가 원하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OK만 누르시게 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뒤집히기만 해요. 하나 가지고 뒤집히기만 해요. 그래서 하실 때는 두 개 필요하잖아요. 원래 있던 것도 필요하고 복사해서 뒤집힌 것도 필요해요.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집힌 게 복사가 됩니다. 요거 두 개, 분홍색 평행사 변형 두 개를 잘 선택을 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리플렉트 툴을 조금 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다. 자, 리플렉트 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행사 변형을 만들 때 이렇게 긴 직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래쪽 점 두 개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두 개의 점만 선택이 되고 위에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빠져 있도록 마우스만 올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된 앵커점 둘 중에 하나만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를 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을 때는 셀렉션 툴로 선택을 모두 해지했다가 여백을 클릭해서 선택을 모두 해지했다가 다시 한번 이 평행사 변형을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바로 엔터를 누르면 이 창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뒤집혀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렇게 뒤집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중심점을 옮기지 않고 뒤집기를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여기 예제 중에 K가 있어요. K. 자, 만약에 내가 K에 있는 K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요거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얘를 만드실 때 여기에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기, 복사 뒤집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K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선 중에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전 뒤집기를 하면은 좋다 이거예요. 리플렉트 툴, 이 하늘색의 중심점을 옮기는 건 어떻게 하냐. Alt를 꾹 누르시면 이 십자가 포인터 오른쪽 아래쪽에 점선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클릭한 곳에 중심점이 옮겨지면서 리플렉트 옵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호리젠탈 수평축을 기준으로 뒤집기 프리뷰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길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K 모양의 꺽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나이트 눌러서 합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책 예제에 설명드린 수행 팁에 있는 알파벳
Y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드선을 Y에 있는 꼭지점에 맞춰서 교차점이 만들어지도록 쭉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 평행사변형 아래쪽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반전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만큼 사각형으로 덮어주면 Y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선을 다 그려주셨으면 마찬가지로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래쪽에 점 2개만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된 점 둘 중에 하나를 드래그 시프트 눌러서 자, 왼쪽을 보시면서 맞춰주세요. 자, 근데 얘는 똑같이 옮겼더니 이렇게 쭉 옮기다 보면은 움직이는 빨간색 선이랑 원래 있던 그림이랑 이렇게 맞춰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이드선은 이렇게 쭉 맞아요. 근데 오른쪽이 약간 튀어나왔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점 같은 경우는 이 점만 다시 클릭, 얘는 이렇게 빠져 있어야 돼요. 나머지도 이렇게 선택이 빠져 있어야 되고, 오른쪽 하단에 있던 점을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드래그 하셔서 이 선 중간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택 툴 단축키 V 여백 한번 선택했다가 분홍 색깔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리플렉트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눌러서 이번엔 중심점이 요 지점으로 오게 하면 돼요. Alt를 꾹 먼저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에 빼기 모양이 생기고요. 클릭해주면 하늘색 모양이 이쪽으로 오면서 리플렉트 패널이 뜹니다. 지금 프리뷰가 자동으로 켜져 있는 상태라서 아래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중심으로 버티컬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반전을 해주셔야 돼요. 수직 축을 기준으로 뒤집기. 그래서 프리뷰 껐다 켰다 해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얘도 원래 있던 왼쪽 것도 필요하고 오른쪽 것도 또 새로 필요하니까 카피를 눌러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이 선에는 조금 닿지 않을 정도로 사각형 단축키 M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마저 그려주시면 Y가 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이드선을 좀 없애고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셀렉션 툴로 이 세 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해주시면은 합치기가 됩니다. 얘를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옆으로 Shift 누르면서 수평 이동 시켜주시고 X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아이드로퍼 툴로 단축키 I, X의 색깔을 추출 해주시면 왼쪽에 있는 X랑 똑같이 색깔이 들어가죠. 또 셀렉션 툴을 선택하셔서 Y, 색을 바꾸고 싶은 Y를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툴로 왼쪽에 있는 Y를 클릭해주시면 왼쪽에 있는 Y의 색상이 오른쪽 개체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X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드로잉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서 배운 렉탱글 툴, 리플렉트 툴, 패스파인더 패널을 이용해서 곡선형 알파벳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